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내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장마철인데 비가 안 옵니다. 네.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기상청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를 아직 하진 않았지만 장마가 끝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장마철이라고 해서 비가 한두 번 온 것 같기는 한데 비가 안 와요. 장마철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글쎄요, 요번에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항상 그죠? 항상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장마라서 비가 엄청나게 올 줄 알았는데 장마가 끝난 것 같답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주식시장도 비슷하니까 아무튼 마음의 좀 여유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마가 너무 짧으면 강수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죠.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7월 내일이 이제 7월 1일이죠.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주요 이슈들 이런 것들 체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을 앞두고 6월 말일 날 주요 테마주들, 핵심 테마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 체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내용을 좀 다룰 거니까 좀 바로 시작을 하고 핵심만 딱딱딱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 일단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기사는 제가 좀 이따 또 읽어드릴게요. 기사 보니까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오네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부터 먼저 보시면 코스피는 오늘도 좀 올랐죠. 0.5%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이제 보합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잘 했어요. 자, 보시면은 네, 다우지수가 플러스 1%, 나스닥은 0.5% 상승 마감을 했고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계속 올랐죠, 그죠? 그래서 잘 이제 회복도 많이 됐고 또 신고가를 또 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사상 최고가 갱신을 또 하고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주도주가 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증시는 참 좋은 게 부러워요. 뭐냐면 뭐 어떤 이슈에 의해서 크게 폭락을 해도 거의 대부분, 거의 반드시예요. 거의 대부분 회복을 바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주식을 했으면은 손절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결국 올라오긴 하지만 이게 기축통화국가의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부럽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올라오는데 손절하는 사람들은 항상 손절을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쨌든 미국이 다 회복이 돼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보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코스피 지수인데 여기에서 글쎄요,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가 이렇게 크게 빠질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바로 또 크게 올라갈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당분간이라는 게 1, 2주에 끝날지 아니면 한 달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횡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면 이재명이 정권을 잡고 나서 지금 한 달도 안 되었기만 올라온 거거든요. 많이 올라온 거예요. 거의 수직으로 들다시피 해서 올라왔는데 좀 횡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또 이제 변화가 있겠죠. 그죠? 아까 뭐 방금 전에 뭐 장마철 얘기한 것처럼 횡보할 줄 알았는데 장마철이라서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더니 비가 거의 안 왔어요. 사실상. 예. 그러더니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지금. 이쪽도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봐야 돼요. 보면서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양환성님하고 이혜영님, 그 다음에 천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여유를 좀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근데 지금은 일단 횡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큰 악재가 별로 없어요.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얘기해드렸죠. 가장 큰 악재가 뭐였어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해결이 됐죠? 네, 협상을 했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금방 끝났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금방 끝났습니다. 2주 만에 끝났으니까. 그죠? 그 앞전에 뭐 하마스 전쟁 이런 거, 가자 전쟁 같은 거 보면은 한참 걸렸는데 굉장히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불씨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돼가고 있고 특별하게 뭐 악재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 이제 이슈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 입장이라기보다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트럼프를 제가 늘 트럼프 얘기할 때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트럼프 싫어하는 거는 자유다. 그치? 트럼프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정책을 끌고 나가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면 좋아하고 싫어할 거면 싫어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싫어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우 막 재수없어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더 이제 굴려보려고 주식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트럼프거든. 맞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지금 돈을 막 풀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돈 푸는 거에 비하면은 간장 종지밖에 안 돼요. 맞잖아요, 그죠? 간장 종지밖에 안 된다고. 나라 간의 격차가 크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뭔 짓을 하나 잘 봐야 되기도 하지만 트럼프가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하여튼 뭐 다 좋아요. 뭐 중국과의 문제 해결됐죠. 그 다음에 기타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중동 이란 문제죠. 이란 문제도 일단은 그죠? 단기적으로 봐서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뭐 가자 전쟁 이런 것도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국 내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막 맨날 그냥 뭐 지지율 낮게 나온 거 하나 나오면 그거 갖고 까던데, 아니요.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율이랑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근데 미국 증시도 잘 가고 있고, 국제유가 꽉 눌러놨고, 그죠? 네. 푸틴이랑 젤렌스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네. 그래서 모든 게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증시는 특별하게 악재는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중동 전쟁 터졌다고 그러니까 손절하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협상한다고 하니까 또 손절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고 손절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증시가 급등했는데 그래서 떨어질까봐 손절하고.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손절한 사람도 많지만 관망을 하고 있더라고. 관망. 혹시라도 증시 망할까봐, 혹시라도 증시가 폭락할까봐 관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드릴 건데, 조만간에 이제 7월달 되면은 7월 8일과 9일 정도로 유예가 돼 있었던 미국의 이제 보편적 상호관세, 그게 이제 부과가 되거나 아니면 각 나라마다 이렇게 딱딱딱 정해진다고 하거든요. 그 7월달에 이제 주요 이슈는 뭐냐? 트럼프가 각 나라별로 관세를 얼마나 정할 것이냐 이건데, 오늘 주로 나온 뉴스들은 이런 거예요.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선을 보낸다. 10에서 50%까지 요구할 것. 일부 주요 국가는 추가 협상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상호관세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그 전 대통령이 4월달에 4월 초에 탄핵이 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누구예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최상무 그 경제부총리가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 관세 관련된 그 협상에 직접 나섰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 사람은 대선 출마한다고 했다가 사라져 버렸고, 한 사람은 또 탄핵도 시도하니까 그냥 사퇴해 버렸죠. 그냥 집에 가버렸어. 근데 그때는 이제 트럼프가 막 한덕수 총리하고 막 전화 통화도 하면서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뭐 스콧 베센트 미국의 재무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한국이랑 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별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6월 초에 이제 이재명이 정권을 잡고 나서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관세를 좀 세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낮에도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미리 드렸는데, 트럼프가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뭐 친중 정권이고 그런 걸 다 알아요. 안다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비협조적인 것도 알고 있고, 지금 뭐 당선되자마자 뭐 중국에는 중국이랑 북한에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우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관세 부과를 좀 강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재명이 뭐 외교를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 뭐 트럼프가 좀 봐주든가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잘하든가 그래서 관세가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좋은 거죠. 뭐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오 이 정도면 뭐 괜찮네. 그러면 이제 다행인 거고 만약에 이제 설마 트럼프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설마 뭐 미국의 트럼프 우리를 그렇게 하겠어? 그랬는데 이제 맞을 수도 있어요. 관세 세게 맞을 수도 있다. 미국 사람들 눈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세를 좀 높게 맞으면 또 뭐라 시끄러울 거라고. 그런 걸 대비해서 그냥 관세를 많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전제해놓고 그 전제해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작년 12월 달에 비상계엄령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탄핵 정국 그죠 조기 대선 이거 펼쳐질 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대선을 추천하면서 어떤 식으로 리딩을 했냐면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서 종목을 추천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은 반드시 뭐 탄핵된다, 아니면 한덕수 뭐 날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뭐뭐뭐뭐 이렇게 아니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때 왜 사법 리스크 많았잖아요. 그때 감옥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를 설정해 놓고 종목을 추천해 수익을 냈다니까요. 수익 나면 빨리빨리 팔고 이사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안 좋은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데미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예 그냥 설정을 이렇게 해놓고 했다니까. 근데 웃긴 건 이제 그렇게 하면 주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식은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간 거죠. 그래서 수익은 나고 충격은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김문수 테마주 그렇게 했는데 김문수 씨가 낙선했죠. 근데 피해본 게 없어. 그랬다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지 이제 윤석열 저기 탄핵되기 전에요. 탄핵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돈의 흐름이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래서 관련주도 뭐 이렇게 산 게 있었는데 데미지 입은 게 사실 그렇게 없어요. 희한하게 났다니까. 근데 그때의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 놓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세도 뭐 적게 나오면 다행인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좀 세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큰 데미지가 없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이슈가 또 뭐가 있냐면 아마 관세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아직 한 달 안 됐잖아요. 그죠? 한 달 거의 다 됐지 이제. 근데 참 우리나라 언론 너무 쓰레기 같은 게 항상 요즘에 그 얘기 많이 하죠. 왜 자꾸 언론을 욕하냐면 진짜 한심해. 보세요. 물론 정권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건 내가 알겠어요. 항상 다 언론들이 그러니까. 권력 초기에는 언론이 딱 권력 쪽에 붙잖아요. 그죠? 푸들처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인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고 왼쪽이 그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거 사진을 찍은 건데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5월달 이번 달 말에 7월 말이지 7월 말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대요.
결정된 건 아니고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해외 언론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와요. 하고 있는데 자꾸 어떤 분위기를 띄우냐면 트럼프하고 단판을 지러 간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트럼프하고 단판을 지러 간다고. 자꾸 그런 단어를 써요. 문화일보가 보수 언론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기도 거의 좌파 언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보긴 그래.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단판 예고, 자꾸 단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 트럼프와 첫 관세 단판, 자꾸 단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네, 제가 왜 웃냐면 그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좀 흔들거렸거든요. 왜 그랬냐면 캐나다가 미친 거지. 캐나다가 미국한테, 미국 기업들, 그 IT 기업들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걸 대상으로 이제 디지털세 부과를 꺼낸 거예요. 캐나다가 미국한테 디지털세 부과한다고.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 어떻게 했냐면, 그래? 니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미국 기업한테 지금 디지털세를 걷겠다고? 이건 노골적인 공격이야. 그 무역 협상을 즉시 중단하고 7일 이내로 니들이 우리한테 내야 될 관세를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통보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바로 그냥 트럼프한테 한 대 맞은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오늘 오후에 속보 나왔어요. 속보. 트럼프의 불복한 캐나다 디지털세 계획 철회. 트럼프하고 단판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지간하면 힘들 건데, 그죠? 네. 캐나다도, 그죠? 네. G7 중에 한 나라가 캐나다예요. 전 세계 주요 국가 G7이잖아요. 그죠? 7개 국가. 그 중에 캐나다가 들어간다니까. 캐나다도 까불다가 한 대 얻어맞았는데, 뭐 단판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마시고. 그냥 이러고 넘어가지. 아무런 기대하지도 마시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관세가 좀 높게 나오더라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 놔드리는 거지. 아셨죠? 그 다음에 부동산 얘기는 뒤에 해드릴게요. 부동산 규제 그 대책 발표했는데 언론에서 제대로 된 저것도 안 하죠.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오늘 올라간 테마주들 얘기하고요. 다른 얘기가 다 또 다시 나가요. 오늘 보시면 이제 가스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동양철관. 근데 이게 낮에도 제가 우리 현안에서 설명 많이 했지만 이거는 눌림목이 진행된 상태에서 급등한 게 아니고요. 그냥 어거지로 끌어올린 거랑 다름이 없어요. 물론 저는 이제 가스관 관련주를 좋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까 그 나왔던 그 통상교섭본부장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미국 갔다 와서 그 소리 했거든요. 미국에서 알래스카 LNG 그거 참여 그 얘기가 있었다고, 참여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다. 그 얘기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동양철관이 급등한 거고, 대동스틸, 휴스틸, 맥스틸, 화성밸브 이런 것들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쪽 테마주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재명을 핸들링하느냐, 이재명을 핸들링을 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이재명이 트럼프를 핸들링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믿고 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이재명을 핸들링할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LNG 가스관을 아마 우리나라가 협력을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 원하고 미국이 아마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기서 빠지면은 우리나라한테 불이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여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네. 국내에서는 뭐 미국 대통령이랑 우리가 뭐 동등하다 막 이렇게 뭐 할 수는 있는데, 막상 미국 가잖아요. 그러면 말이 바뀌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 가서 뭐 한마디 했다가 그 지지자들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잖아. 네. 그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그래도 사람이 좋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이렇게 뭐 소통을 잘했던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 그분도 욕을 그때 바가지로도 먹었는데 막상 가면 말이 바뀌어요. 문재인도 그랬고 다 그래. 그러니까 이재명도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7월 말에 미국에 가는 것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아까 기사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랬다는 거죠. 뭐 교감을 하고 있다고. 교감을 하고 있다고. 네. 무슨 반려견하고 사람하고 무슨 교감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무슨 교감 중이래. 네. 그러니까 이 쓰레기 같은 언론이나 이런 걸 믿으시면 안 돼. 그냥 그냥 가봐야 아는 거지.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제 입에서 계속 앞으로 당분간 쓰레기 언론이란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종목 중에 이런 걸 보세요. 기가 막힌 게 오늘 인삼가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거든요. 저희 집에도 인삼가에서 만든 죽염이 있어요.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 잇몸이 조금 잇몸에 염증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좀 치료해 보려고 사서 남은 게 아직도 있거든요. 인삼가 이게 소금 잘 만듭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인삼가라는 주식이 최근에 3거래일 동안 막 급등을 해요. 목요일 날도 21%까지 갔었고요. 금요일 날도 16%까지 갔었고요. 오늘 또 16%까지 갔어요. 이게 급등한 이유가 뭐냐? 인삼가가 급등한 이유는 북한 핵폐수 방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폐수 방류. 이게 지금 서해안으로 지금 한 거 아니냐? 인삼가 핵폐수, 북한 핵 방사능 오염수 서해안 유입 의혹에 당연히 그쪽으로 유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해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소금에 막 방사능이 막 이렇게 범려지겠네? 그러면 이제 인삼가가 소금 파는 회사니까. 실제로 인삼가 이 소금 파는 기업이 소금 만드는 회사인데 그 어디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그때 그 난리 났을 때 그때 실제로 인삼가가 올라갔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테마주는 움직여요. 근데 이놈의 썩은 언론이 보도를 안 해. 우리나라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뭐 그거를 이제 해상 방류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난리를 지겼어요. 맨날 그냥 뉴스에 보도돼요. 근데 지금 보도를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얼마나 요즘에 기가 막히게 주식하다가 별의별 걸 다 보는데 여러분들 주식을 샀어요. 근데 그 주식을 보통 왜 사세요? 뭐 이유가 있어 사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기업이 저평가돼 있고 뭐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서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재료가 있어 사시는 거 아니에요? 뭐 바이오주는 무슨 신약 개발한다? 아니면 뭐 방산주 같은 전쟁주는 뭐 이런 전쟁 난다고 해서 샀다? 그런 거잖아요. 코로나 관련주 왜 사요? 코로나 유행할까 봐 사고. 그럼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게 주가를 급등시키냐 못 시키느냐, 즉 그 이슈 그 재료가 주가를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 이게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그거를 또 알아맞추는 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길 것 같아. 그거를 감지하는 게 사실 실력이고요. 차트 보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 이슈가 문제가 돼서 주가가 움직이겠다. 이 중에서 이게 대장이겠다. 이게 요까지 가겠다. 요쯤에서 개미들이 잔뜩 들어오겠네? 그죠? 그거를 알아맞추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이거든. 그러니까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근데 뉴스가 안 나와. 왜? 북한한테 안 좋은 얘기거든. 지금 시진핑 지금 집에 가택연금 돼 있다는 얘기도 몇 달 전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뉴스가 하나도 안 나와. 중국에 비가 엄청나게 와서 홍수가 나가지고 다 실려내려가고 있는데 뉴스가 안 나와. 우리나라에. 그러니 뉴스가 왜 안 나와요? 중국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뉴스는 안 나와요. 북한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뉴스는 안 나와. 이게 언론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도 가지 말아야지. 근데 주가는 가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좀 희한한 꼴을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세요? 뉴스는 안 나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주가가 안 가야 되는데 주가도 급등을 해. 테마 좀 가. 그냥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라 이게. 인상가가 그거예요. 우리 회원들 금요일날 그 피코그램 가지고 그게 핵폐수 방류 수혜주로
그때 수익 냈잖아요. 그죠? 금요일날. 이게 또 똑같은 거예요. 기사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주가는 간다니까. 희한한 거죠. 오늘은 인상가를 잘 보시고 3일 내내 움직였어. 3일 내내. 바닥에서. 응? 이뻐 죽었어. 회사 괜찮아요. 여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거란 얘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쓰레기 언론이라고 제가 성토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권 권력 눈치 엄청 봐. 아, 자기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며. 펜은 칼보다 강하다며. 헛소리거든요 그거. 칼이 펜보다 훨씬 강해요. 근데 우리는 세뇌당했잖아. 펜이 칼보다 강하다. 아니요. 칼이 펜보다 훨씬 강해. 살아보니까 알겠어. 저도 내일 모레되면 50이거든요. 네. 살아보니까 그렇대요. 감성이 풍부할 때는 20, 30대는 그래 펜이 칼보다 강해 그랬는데 아니야. 살아보니까 칼이 더 강해. 네. 썩은 놈들, 썩은 언론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한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은경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뭐 코로나 시절 때 영웅 취급을 받았던 정은경. 그때 뭐야 이 사람이 그 저기였잖아요. 저는 이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는 부류 중에 하나거든요. 코로나 때 뭐 되게 뭐 잘했다 이런 평을 많이 받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코로나 때 정부 편에서 가지고 백신 패스, 코로나 패스, 코로나 그 뭐야 방역 패스 지금 뭐 그래가지고 온갖 규제를 실행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코로나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때 정부에서 하는 온갖 코로나 규제, 백신 규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4명 이상 모이면은 뭐 밥도 먹으면 안 되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었잖아요 그때. 길거리에서 저기 줄 서서 막 마스크 배급받고 막 그때 기억 안 나세요? 네. 그거 총괄 지휘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아마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꿈틀을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을 쭉 보면은 뭐 진흥생명과학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 네. 네. 아주 편안한 자리에 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진메트릭스 아주 편안한 자리에 있어요. 랩지노믹스, 수젠텍 다 그래요. 더 바이오메드 얘는 회사가 그렇다. 빼고. 그러니까 종목들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엑세스바이오 이런 거 네. 아주 편안한 자리에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눈을 맞고 눌렀다는 얘기라고. 그리고 질병청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올 여름에 코로나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잘 맞추더라고요. 유행할 걸 미리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잘 맞추더군요. 기상청보다 훨씬 나아. 이거 비꼬는 겁니다. 네. 질병청을 비꼬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여름에 이런 얘기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마가 이렇게 금방 끝나버리면 에어컨 많이 틀거든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잖아요. 작년에도 한여름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에어컨을 많이 틀었겠지. 굉장히 낮밤으로 더웠으니까. 그 에어컨 많이 틀어놓고 자면 감기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코로나네요. 그 언론에 이제 코로나 유행한다고 뉴스 나오겠죠. 나도 이제 목이 좀 붓고 기침하고 좀 이상한데 병원 가서 코로나 검사해보니까 다 코로나라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정말 이게 심하게 저기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코로나 관련주들 관심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북주들은 오늘 저기 트럼프가 뭐 한마디 해가지고 살짝 들었다 놓기는 했는데 좀 약했어요. 약했다고. 발언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여서 그냥 가다 말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대북주는 지금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DITI 그 철도주잖아요. 푸른기술 여기 철도주고, 근데 부산산업도 철도주고,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근처 가시면 큰일 나. 부산산업 어느새
두 배 올라갔잖아요. 두 배짜리입니다. 안간 쪽을 뚫어야 돼. 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북한에서 뭐 요구한 것도 없고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알아서 지금 갖다가 바치거든요. 알아서 갖다 바친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테마주가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정부 정책주로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여전히 대북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트럼프의 입을 잘 보셔야 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주사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끝내죠. 최근에 지주사들이 급등을 많이 했죠. 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 때문에.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오늘 월요일이죠. 이번 주 내로 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전망이랍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이번 주 안에 지주회사가 급등하게 할 수도 있겠죠. 급등할 수도 있는데, 통상 그 법이 통과되면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 쿠콘이랑 그 누구야? 코나이 이런 거 보시면은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하여튼 장명은 무지하게 잘해, 그죠? 그 전국민한테 25만 원 뿌리는 거 딱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이 딱 나니까 그때부터 폭락했잖아요. 제로 소멸로 인식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 상법 개정안 수혜주들, 즉 지주회사들, 아니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이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그게 제로 소멸로 인식을 해서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쪽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뭐 메커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가 9,000원대인데 지금 17,000원까지 왔으니까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올라갔어요. 상한가 없이 이 정도 왔으면 많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차트 생긴 걸 보면은 마치 막 더 갈 것 같지 않아요? 더 갈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컴퓨터가 아니라 휴대폰으로 차트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통 차트를 보면은 요만큼만 봅니다. 요만큼? 컴퓨터로 보면 이만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휴대폰으로 보니까 다 요만큼만 보더라고. 요만큼? 아니 요만큼. 그럼 뭐야, 더 갈 것 같잖아. 와, 더 갈 것 같고 또 갈 것 같고. 메커스 왠지 그냥 회사는 마음에 들고, 그죠? 네. 차트가 딱 더 갈 것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예요. 비싸지만, 그죠? 연초 대비 따지면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연초 대비 2배 이상 올랐지만 뭐 이재명이 한다면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제 막 사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들고 있거나.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올라갔어. 그리고 보면 항상 그래. 정고점에서 구덩이 메꿔놓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신영증권, 부국증권 많이 가지 않았나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지주사 이쪽도 조심하셔야 되고, 시장 관계에서 여기서 끊고 부동산 관련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부동산 6월 27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한 거 얘기 들으셨죠? 뭐 수도권이랑 뭐 특정 지역 해가지고 뭐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까지만 해주겠다고, 그 이상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죄송한데 미친놈들인 게, 아니 그렇게 센 거를 발표하면, 그죠? 유예 기간을 시행할 때까지 약간 유예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그죠? 은행도 준비를 해야 되고 사람들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말하자마자 자 내일부터 바로 이랬다면서요. 그것도 주말 꼈는데 그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네? 대출이라는 게 투기 목적으로 이제 대출 받아서 하는 사람도 문제긴 하지만, 그죠? 요즘에 경제도 안 좋고 장사하시는 분들 힘드니까 주담대 해가지고 이제 뭐 가게 이렇게 운영자금 쓰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면 생활비로 쓰는 사람도 좀 있고, 그죠? 근데 그걸 다 막아버렸어. 사람들 멘탈 깨지게 해놨거든요. 주담대 막아가지고 뭐 하여튼 뭐 들어놨다가 다 들으셨을 거라. 왜냐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개 집이 있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집이 있다. 그게 전세건 뭐건 간에 뭐 집이 두세 개든 간에 집이 있어요. 그냥 여유가 있으니까 주식을 하는 거니까. 다 아마 알아보셨을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또 수많은 이제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런다고 뭐 집값 잡히겠어요? 앞에서 보셨잖아. 어? 그지? 네. 근데 이제 하여튼 뭐 부동산에 제 비판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어쨌든 이제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뭐예요? 현금 있는 사람만 집 사라, 고가주택, 그죠? 고가주택은 규제 안 한다고, 뭐 규제 거의 안 하더군요. 그러니까 중국인하고 현금 많이 들고 있는 한국인하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 규제가 없어요, 은행 대출 제한이 없는 중국 놈들만 집 사서 부자 되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여기서 얘기하시든지요. 맞잖아요. 맞잖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돈 많은 한국인, 돈 없어도 대출 풀로 받을 수 있는 중국인들 부자 되세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특징이 있다니까. 특징을 잘 알고 대처하시면 돼요. 중산층을 괴롭혀요.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한다고. 있는 것도 자꾸 세금으로 뜯어가고. 중산층이 좀 괴로워지거든요. 막 뭐 부자들을 뭐 저기 때려잡아가지고 돈 해가지고 뭐 뺏어가고 줄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중산층을 때려잡는다고. 응? 한번 얘기해, 중산층을 때려잡는다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랬잖아요. 부동산 때려잡을 거라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집 갖고 있죠. 세금 무지하게 때릴 거라고. 이제 우리나라 희한한 나라예요. 집을 살 때도 세금 내, 취득세. 집을 사서 들고 있었더니 집값이 올라가서 팔아도 세금 내.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다 뜯어가. 아휴, 안 되겠다. 10년, 20년 들고 있었는데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물려준다고 뜯어가. 세상에 와이프한테 주는데 상속세 뜯어가는 미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할아버지가 손주 용돈 주는데도 세금 떼가. 미친 것들. 미친 나라예요 이게. 세금 뜯는 거에 미치면요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산층이 힘들어진다고. 근데 이재명이 공약한 게 뭐예요? 코스피 5천. 민주당의 조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위원회가, 5천 특별위원회 이런 거 있어요. 아 진짜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있다니까. 민주당 그 내 조직에. 집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일반 국민들은. 보셨잖아. 한 달도 안 돼서 부동산 대책 나왔는데 누굴 때려잡아요? 일반 서민들. 보여주는 척하면서. 그 뭐하라고요? 주식 열심히 하시라고요. 돈이, 일반 개인들의 돈이 부동산으로 못 가게 해놨어요. 그 돈이 어디로 와요? 주식시장으로 오는 거예요. 주식시장. 아시겠죠? 응? 주식시장으로 온다고. 호재 아닙니까? 호재죠.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을 막 키워줄게 뭐 이런 것도 키워주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흩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오게끔 만들어주는 데요. 우리 물길을 터주듯이 물길, 돈이 이쪽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민들한테 좋게 아유 부동산 투기하시는 거는 그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은행이 이자도 많이 내시고. 그거보다는 저희 정부에서 기업들도 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좋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주식에 좀 투자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야 돈 없어? 부동산? 하지마. 5억 빚을 내? 6억까지는 해줄게. 그 이상 안 돼. 하지마.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억수로 위해 주는 척 하는데 아니야. 네. 근데 어쨌든 기분 나쁘지만 물기를 어디로 터주는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끔 해주는 거라고. 그 주식시장에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제가 해드렸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네? 그죠? 왜? 많이 봤거든. 패턴 똑같아요. 좌파 정부는 패턴이 똑같아요. 그 매운맛이 뭐 약하냐, 중간 맛이냐, 아주 매운맛이냐, 뭐 그 차이지 패턴은 똑같다니까. 뭘 고민을 해. 주식시장이지. 그러니까 뭐 트럼프, 뭐 북한, 뭐 푸틴, 시진핑 이런 거 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물길이 이쪽으로 이제 튀었으니까 많이 갈 거예요. 그럼 미국의 트럼프는 중산층을 한테 표를 받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올려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패턴이 똑같아요. 똑같다고. 미국도 이제 날아갈 거고 우리나라도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불안해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이제 나간 사람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지. 아셨죠? 겁먹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네, 편안하게. 불편한 게 너무 많죠. 뭐 불편해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물길이 이쪽으로 잡혔다고.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아셨죠? 오늘은 이 얘기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7월달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지만 잘 헤쳐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 뒤에 그 김 실장님 또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아마 테마주도 올라오는 거 얘기 많이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참고 많이 하셔서 수익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뭐 부동산 정책을 잘해줘서 많이 올라갈 거 했던 일성건설 있죠. 그 덕분에 우리도 이거 팔았거든요. 들고 있다가. 이게 뭐예요? 이재명 그 주택 수혜주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잖아. 부동산 대책을 정말 좋은 걸 발표했으면 상한가 갔겠지. 일성건설이. 상한가 가기는커녕 고개도 못 들고 있잖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부동산 관련된 건설주 많이 갈까봐 사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속은 거지 뭐. 그거는 이재명 잘못이 아니에요. 본인들 잘못이세요. 왜? 아이고 기본주택이 뭔데.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해드릴게. 이거는 이재명 잘못이라기보다 이재명 뭐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별의별 소리 다 할 수 있죠. 그거는 일단 돼야 되니까. 이거는 죄송한데 속으신 분들 잘못이야 이거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건설 시장 그렇게 안 올려줘요. 은행주들이 좋아지지. 이 얘기는 다음에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들 편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